미국 국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명의 정책국장이 제출한 보고서 한 장 때문이었죠. 한국? 그냥 삼성나라 아니야? 그렇게 말하던 제가 불과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는 상급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줄리아가 뭘 봤길래 저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정작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믿을 수 없어.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줄리아 로웰입니다. 미국 국무부 공공행정정책국 국장이자 그 놀라운 일주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선 어떤 사건이 미국 정부를 발칵 뒤집었고 또 저 같은 베테랑 정책국장조차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은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공공정책과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웬만한 사례들을 다 봤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한국 정부 시스템 조사 임무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나? 동료 브래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국? K-팝은 괜찮은데 정부 시스템은 글쎄. 저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특유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많을 텐데. 당장 아시아에서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아직도 메일보다는 종이를 쓰고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저희 연구 대상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았어요.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행정 효율성이나 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봤거든요. 동료 스티브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위계 질서가 강해서 국민 편의보다는 관료 편의 위주 아닐까? 제 머릿속에도 그런 선입견이 박혀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 긴 대기시간, 불친절한 공무원들. 전형적인 후진국 관공서의 모습 말이죠. 출장 준비도 성의 없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련 자료는 겨우 몇 페이지만 훑어봤고 일주일 정도면 대충 둘러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나?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냥 일반적인 조사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기대하는 게 있어? 글쎄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건성건성 짐을 싸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데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이죠. 15분 후 도착. 정말 1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를 확인했고 지문 스캔도 몇 초 만에 끝났어요. 담당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빠르고 친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데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 놀라운 걸 봤어요. 큰 모니터에 제 짐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승객 줄리아 로웬님의 짐이 컨베이어 벨트 3번에 곧 도착합니다. 정말 3분 후에 제 가방이 나왔어요. 공항 안내 키오스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이름만 말하니까 지하철 경로, 소요시간, 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왔어요. 그것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요. 이 정도면 꽤 괜찮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광판에 각 열차의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각 차량의 혼잡도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강남 방면 열차 2분 30초 후 도착. 3번 차량 여유, 5번 차량 혼잡. 정말 2분 30초 만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탑승하고 나서도 놀라운 건 계속됐습니다. 차내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고 각 역의 환승 정보와 주요 시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지하 2층에서 2호선 신분당선으로 환승 가능합니다. 게다가 역사 내부 지도까지 화면에 표시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여기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줄리아 로웰님, 미리 온라인으로 체크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라인 체크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온라인 체크인을 안 했는데요.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하실 때 자동으로 연동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바로 입실 가능하세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 일주일은 어떨까?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를 걸어보니 거리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운행 상황, 심지어 주변 화장실과 와이파이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3분 후 도착이라고 했는데 정말 3분 만에 버스가 왔어요. 지하철 혼잡도 정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민들은 이런 시스템을 당연하다는 듯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을 보시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버스는 너무 꽉 찼네. 다음 걸 타자. 이 정도면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명동 쪽으로 향하면서 본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은 잔여 시간을 초 단위로 보여줬고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과 의자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다국어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들어간 식당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험을 했어요. 메뉴판에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해보니 영어 메뉴가 나왔는데 단순 번역이 아니라 각 음식의 특징과 맵기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비빔밥 한국 전통 영양식으로 야채와 고기가 균형 있게 들어있음. 매운 정도 보통. 사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매운 걸 못 드세요? 덜 맵게 해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오후에는 정부청사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했던 견학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담당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줄리아 로웰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견학 과정에서 본 것들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시민 민원 처리 시스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시민 참여 방식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에 시민 한 분이 제안하신 교통 개선안이 실제로 적용되었어요. 3주 만에 현실화되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현재 위치 기준 10분 후 비 시작 예정. 가까운 실내 대피 장소 명동역 지하상가 롯데백화점. 정말 10분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구나. 셋째 날, 더 깊이 있는 조사를 위해 일반 시민들과 직접 대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중년 남성 한 분이 다가와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같이 가요. 그분은 자신이 가는 방향과 반대였는데도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시더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어떠세요? 또 다른 놀라운 장면도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중학생이 할아버지께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학생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르신이 타시자마자 별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른들이 보고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버스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건 물론이고 짐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들도 흔했어요.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와의 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분리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우리 손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자연스러운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도 계속해서 따뜻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덜 맵게 해주거나 한국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이 음식은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입에 맞으세요? 어느 카페에서는 사장님이 직접 한국 전통차를 권해주면서 설명까지 해주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차예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시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군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동시에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배려 문화가 바로 그 훌륭한 시스템의 기반이구나. 기차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외국인인 저를 보고 대학생 한 명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국 처음 오셨어요? 순수한 호기심과 친절함이 묻어나는 질문이었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한국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가 대답하자 그 학생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더 좋은 나라 만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모든 혁신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정부기관들을 본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서울시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돌아보며 한국 행정 시스템의 뿌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서울시청에서 만난 김민수 시민참여 담당관과의 대화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시민참여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렇게 발달한 건가요? 제 질문에 김민수 담당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먼저 변한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문을 연 거죠.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시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의견 하나라도 진짜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보여준 사례들이 놀라웠습니다. 시민 한 분이 제안한 무장의 보도블록이 서울 전역에 설치된 이야기, 학생이 아이디어 낸 청년 정책이 전국 모델이 된 사례까지.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시민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자세 말이죠. 행정안전부에서 만난 박은영 디지털정부 혁신단장의 말도 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항상 국민의 편의와 행복이어야 하죠. 박 단장이 보여준 실제 개발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고령자를 위한 음성인식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석 달 동안 함께 테스트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된 그 서비스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좋은 기술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과기정 통부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철학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가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 질문에 담당자가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효율성보다 포용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들은 노인층, 장애인, 외국인 모두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기능보다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함을 추구했고요. 마지막 날 저녁 인사동을 거닐다가 만난 서해가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시스템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붓을 멈추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니까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혁신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마음혁신에서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보고서 초안을 쓸 때 가장 먼저 적은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공항에서의 첫 인상,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정부기관의 놀라운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 뒤에 숨어 있는 배려의 정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나?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브래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줄리아, 뭔가 달라 보이는데.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스티브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는 거야? 행정 효율성 면에서는 확실히 그래. 제 대답에 동료들은 더욱 논란표를 지었습니다.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면서 객관적인 데이터도 찾아봤어요. 한국의 전자정부 발달 수준, 국민 만족도, 행정 서비스 효율성 지표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느낀 감동이었어요. 이틀 후 초안을 읽은 팀장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줄리아, 이 보고서 진짜야? 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라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겠어. 일주일 후 국무부 고위층 브리핑에서 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참석자들도 제가 준비한 사진과 영상,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는 진지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는 거야?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나? 브리핑이 끝난 후 부차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줄리아,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우리 행정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해야 할 문제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공식 문서로 채택된 후 국무부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고 저는 갑자기 한국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각종 회의와 세미나에서 한국 모델에 대해 발표하는 일이 늘어났고 다른 부처에서도 자문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석 달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연구팀 5명과 함께였어요. 팀원들은 모두 제 첫 번째 보고서를 읽고 온 상태였습니다. 줄리아가 그렇게 극찬한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자. 리사는 서울 지하철을 타자마자 감탄했어요. 와, 정말 시간이 정확하네.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데이비드는 정부청사를 방문한 후 놀라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다니.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가장 회의적이었던 톰도 한국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생각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 정말 다르다. 진짜로 국민을 섬기려는 마음이 보여. 연구팀으로서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정책 결정 과정부터 시민 서비스 전달까지 샅샅이 분석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행정 시스템의 핵심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이 이제는 저희 연구팀의 모토가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와서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는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5명의 증언이 있었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거든요. 국무장관이 직접 저희를 불렀어요. 한국 모델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술 도입은 그 다음 문제예요. 수개월의 검토 끝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일부 지역에서 한국식 시민 참여 행정을 테스트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시민들도 낯설어 했어요. 정부가 정말 우리말을 들을까? 반신반의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동네 공원 벤치 교체, 신호등 타이밍 조정, 버스 노선 개선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었지만 시민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말을 들어주네. 이런 게 가능하구나. 반년 후 참여율이 10배로 늘어났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변화가 워싱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모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대학교, 연구소, 심지어 민간 기업에서도 한국의 혁신 사례에 대해 듣고 싶어 했죠. 지난 2년간 워싱턴 DC 파일럿 프로그램은 전국 2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한국식 시민 참여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 결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시민 만족도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진짜 달라졌어. 우리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떠올립니다. 올해 초에는 유럽연합에서도 저를 초청했어요.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모델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세미나 후 독일 내무부 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직접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2달 후 그 국장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줄리아,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모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지난달에는 딸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대학생인 딸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딸은 서울거리를 걸으며 감탄했어요. 엄마, 이 나라 정말 특별하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그 따뜻함은 세대를 넘어서도 전해지는 힘이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배움이 있어요.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려고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세요. 와,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뿌듯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제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한국 전문가야. 처음엔 냉소로 시작했던 출장이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세계에 한국을 알릴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그 가능성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철학을 더 많은 나라가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따뜻함이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감동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다음에도 따뜻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